풍경을 프레임 안에 넣자. 그동안은 여행에서 집에 돌아온 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거나 인터넷이나 사진집에서 풍경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드로잉북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그려야 할지 난감해지곤 한다. 지금 당장 구도를 잡아서 주변 풍경을 그려보라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카메라로 풍경을 포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거나 펼쳐진 풍경을 프레임 안에 넣는 연습을 해보자. 여행을 다니는 동안 사람, 물건, 자연 풍경 등 다양한 이미지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들을 그리려면 첫 번째로 주요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펼쳐져 있는 그대로 무턱대고 그릴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걸린 시간만큼 결과가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주인공이라고 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를 나름 설정해주고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하고 싶은지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60% 정도는 상상해봐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복잡한 풍경을 보았을 때 일단은 프레임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 풍경을 넣어보고 스케치북과 곧장 연결시켜보자. 또한 대상의 크고 작음으로 거리감으로 표현한다. 또한 대상의 크고 작음으로 거리감을 표현한다 해도 종이 안에 여백이 없으면 공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여행을 다니면서 포착해야 할 사물 중에서 단연 난감한 대상은 드넓은 공간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이나 가만히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먼 곳까지 시야가 뚫려 있다면 그리는 것을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그것조차 정말 그리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도 망설여지는 이유는 대상이 크고 넓어서 구도가 잘 안 잡히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에 프레임 안의 풍경을 그대로 투영시켜 보는 것이다. 평범한 방법이긴 한데 그리는 이가 대상과 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 여전히 눈앞의 풍경은 거대해 보일지도 모른다.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뒤로 멀찌감치 계속 물러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보이는 그대로 정직하게 옮기려 하지 말고 전달하려는 주요 분위기를 정해서 변형을 가한다. 펼쳐져 있는 풍경에 충실하다 보면 그림의 전체 분위기가 깨지고 쓸데없는 대상이 두드러져 보이게
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비에 젖은 숲이 더 아름답다. 나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너무도 많다. 나무를 유난히 사랑해서 어찌 보면 내 삶은 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천성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은 나는 주기적으로 숲을 찾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숲에 가지 않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온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과 물이 형상이 자꾸 떠오르는 것처럼 숲 향기와 나무 형상이 눈에 아른거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이 좋아진다는데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듯하다. 나무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새싹부터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상상해야 그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나뭇가지가 뻗는 순서라든지 나뭇가지 위에 돋는 나뭇잎의 모양과 순서 등에 대해 말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해하면 보지 않고도 나무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나무의 매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향기다. 마음대로 느낌을 표현해보자면 우직하고 겸손한 향이랄까. 그래서인지 짙은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정신은 맑아진다. 몽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게 하는 나무 향기는 정직하고 꾸밈이 없다. 속 좁은 생각으로 갑갑해져서 당장 나무 향기를 맡으러 갔을 때 내가 왜 그랬었나 하면서 후회한 적도 많다. 그 향기를 좀 더 짙게 맡고 싶어 한다면 단연 비 오는 날을 추천하고 싶다. 이왕이면 보슬비 정도면 좋겠다. 우산 하나 들고 푹신한 숲속을 저벅저벅 걸어가 보자. 꼭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나무 향기 속에 그냥 맑게 씻어버리면 그만이다. 출판사 안그라픽스. 지금 시작하는 여행 스케치 오은정님의 글에서